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인사권 독립의 원년, 도민 중심의 자치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바로 올 초 경남도의회 외관에 내걸렸던 현수막 내용입니다. 경남뿐 아니라 같은 시기 전국의 지방의회 모두가 올해로서 인사권 독립 원년을 맞았는데요.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현실에서도 의회 인사권 독립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자세한 현황 짚어보며 대응 방안 함께 분석해보죠.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신상훈 전 경남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요. 먼저 인사권 독립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를 좀 갖는지 짚어주실까요? 지난 2020년 말이었죠. 무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지방의 인사권을 이제 지방의회장, 즉 의장이 가지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 지원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지방의회의 이제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켜서 지방자치제도에 이제 충실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생산적이고 도움되라는 뜻인데요. 특히 이제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인 기본이 이제 도청이나 시청을 견제하는 업무를 가졌는데, 근데 지방의회에서 실제 업무를 보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시청이나 도청 공무원들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자기 역할을 하고 싶어도 이제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시도청을 견제하는 역할에 좀 더 충실하지 못하는, 즉 괴리감이 발생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은요, 이제 지방의회 사무국이 도청에서 종속된 객체에서 주체로 좀 바뀔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또 이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의회를 뒷받침하여 지방의회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만든 그런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좋은 건 또 아니거든요. 왜?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진 만큼 이제 의장의 이제 인사권 독점 논란이 네. 이제 우려가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방의회 이제 같이 이제 신 의원님과 같이 전 의원님을 다루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장단 파행이라든지 자리 다툼이나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의회가 질적 저하를 보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비판한 상황에서도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의회 스스로 이제 주어진 기회를 잘 만들고 잘 극복해서 이 계기를 가지고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주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이런 전환점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의원 생활 마지막 해 이게 인사권 독립이 맞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 인사권 독립이 좀 필요하다고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꼭 필요하죠. 근데 앞서 이제 이재환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요. 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심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입법 활동이죠. 우리 경남도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마지막이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인데요. 앞서 이재환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도청 소속, 네. 그분 공무원들이 파견 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도청의 무슨 과가 이건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를 지적을 네. 해야 돼요. 그러면 의회에 있는 직원에게 좀 자료 요구를 부탁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이분이 그 과와 관련이 있는 분이 와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의 근무지였거나 혹은 그렇겠죠. 앞으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가야 될 위치에 있는 네, 그런 인사가 부서에 뭐 돌아가면서 그렇죠.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자료 조사가 될 리가 만무했던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지방의회가 그렇게 굴러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1월 1일부터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의회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 그러니까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드디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요. 의원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세세하게 자료를 찾아보고 네. 요구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앞서 뭐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사권 독립이라는 게 단순히 독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무겁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 전부터 의회의 어떤 자격은 좀 충분한가, 이런 의문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쓴소리가 나왔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2020년에 보면 이제 신 의원님과 저희가 이제 주로 다뤘고 출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경남도의 의장단 하반기 의장단 파행과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해, 양산, 이제 창원에서 이제 의장단 파행 선거를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주민들께서 많이 보신 게 과연 지방의회가 필요하냐, 즉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점도 가지고 그 지방의회 질적자를 보면서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데라는 비난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이런 우려 섞이고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수긍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우리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비난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의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 번쯤은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시키는 건데요. 독일의 저명한 학자 홈볼트는요. 개인과 사회의 발전 요소로서 자유와 다양한 상황성을 충족된다 했거든요. 즉 요구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방의회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즉 자유 권한을 줬는지, 또 다양한 정책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는지, 네. 이런 식이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제도 위에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갈라서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한편 또 다르게 보면요. 좋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봐야 된다는 거죠. 즉 지방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 또는 비난만 했을 뿐이지 그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 되었는지 한 번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이제 권한 강화는요, 분명히 지방의회에게 주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설 수 있고 그 역할을 잘하러 기회를 준 거죠. 제도적 뒷받침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가 정말로 질적 저하가 아니라 질적으로 상승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금 이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이걸 기초로 이제 저희가 늘 말하는 거 있죠. 지방의회법 제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권 독립을 통해서 의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올 초에 사무처 직원도 임명이 됐는데 일단 뭐 격식은 좀 갖춰진 셈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안팎으로 봤을 때 이런 인사권이 잘 좀 행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103조에서요. 시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인사권이 이제 도의 의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의장은 어떤 걸 가지냐? 그다음 정보 임명, 교육, 훈련 등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가지는데요. 곧 올해 1월에 이제 도청에 이제 약 126명에 대한 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인사권 그 독립이 잘 진행이 되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요. 현실적으로 보면 반쪽짜리보다 못한 무늬만 인사권 독립입니다.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느냐? 핵심 요소인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직권이죠. 인사권이란 말은 뭡니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전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몇 명이 필요하다. 어떤 부서의 인원을 증설하다 아니면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 이런 조직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도청에서 정해진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본이. 즉 예산 편성을 했는 거예요. 예산권이 없다라 보니까 그 국회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법상 그 독립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회 같은 경우는요. 경남도청 예산 담당 관실에서 정해진 총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거든요. 네. 즉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제 뭐 토론회를 개최라든지 아니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권도 없고 예산 편성이 없다. 이러면 반쪽짜리보다 못한 즉 인사권 독립이 아닌가 이런 비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쪽짜리 보다 못한. 못하다. 반쪽보다 못하다. 예.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일단 경남도의회에서는 내년 1월쯤에 인사 계획이 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조직권 또 예산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좀 문제는 없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많은 문제들을 따라오게 된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쪽보다 못한 뭐 그런 이제 의회 독립이 된 건데요. 근데 32년 만에 전부 이 지방 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처음 걸음마를 뛴 겁니다. 네. 앞으로 이 나머지 두 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경남도의회도 김진부 의장이 내년 1월에 뭐 이렇게 적재조서에 뭐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도의회를 제가 낙선하고 나서 거의 한 2달 만에 네. 다녀왔습니다. 뭐 기자회견이 있어서 갔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다 안 옮기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했는데 네. 어쩌면 인사를 배치를 할 준비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로 미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소지도 있기 때문에요. 빨리 적재적소에 좀 인사 배치가 될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는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꾸려진 이 직원이나 조직이 이미 뭐 의회 업무가 가능한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직권이나 예산권 꼭 필요하겠는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이재현 대변인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산권은 조금 늦게 와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요. 지금까지도 그 이전에 인사권 독립이 되기 이전에 집행부가 모든 걸 의회의 뭐 인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다 담당을 하던 시절에도 의회에서 뭘 하겠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잘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예산을 의원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깎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도 예산권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보이진 않지만 네. 조직권은 필요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의회가 무슨 일을 할 건지를 그리고 의회에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는 걸 의장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집행부에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줘. 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약간 아이러니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조직권은 꼭 빨리 좀 넘어와야 되는데 그걸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 게요. 우리 경남도의원 의원당 1명당 네. 직원이 몇 명인지를 따져봤을 때 6월 30일 기준으로 2.1명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1명당 직원이 2명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원이 58명이었으니까 100명 조금 넘는 수준이 의회 직원이었던 거죠. 이거 전국 17개 강력시도의 평균으로 놓고 보면 밑에서 4번째로 작은 겁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우리 인근에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3명 있고요. 네. 울산 같은 경우에 3.5명입니다. 제일 많은 대전이 4.4명이거든요. 굉장히 많네요. 예, 우리랑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대전이랑 경남도 대전시의회랑 경남도의회가 하는 역할이 다르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부산이나 울산 수준의 3명에서 3.5명 수준까지 우리 경남이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네. 조직권이 우리 도의회에 없다 보니까 지금으로선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의문스러운 건 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이끄는 사무처장이 도청 소속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 겁니까? 그 사무처장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의회 내에 선출 지역을 제외한 실질직 직원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 자리고 실세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이제 도청 소속인 배경은요. 조금 전에 이제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도의회 전입을 많이 안 했어요, 신청자는. 사무처장 같은 경우는 2급인데요. 2급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없는 상에서 이제 출범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도청에서 그 이제 사무처장의 이제 직급이 되시는 분 한 분을 파견하는 형태로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면 의회 내 이제 그 의회 조직 구조상 보시면은요 승진이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승진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공무원을 비롯해서 일반 회사를 다니는 누구든지 자기가 일한 만큼 발전하고 싶고 승진하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2급인 경남도의 사무처장 바로 밑에 직위는요. 담당관이나 수석 전문위원회에서 4급입니다. 네. 그럼 중간에 3급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4급 공무원을 있는 분이 열심히 일해서 3급으로 진급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사무처장까지 되려고 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비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 결함적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도의회로 이제 전입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언론에도 좀 지적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경남도의회 직원 135명 중 이제 소통 홍보 담당관, 기획 행정 수석 전문위원, 교육 수석 전문위원 등 3명도 사무처장뿐만 아니라 도청에서 파견이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럼 실제로 없는 거죠, 엄밀히. 지금 임명이 안 된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하냐? 왜 그 승진이 잘 안 되고 승진의 기회가 적극적으로 됐냐?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신현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권을 도의회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조직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함, 네. 즉 3급짜리라든지 다른 게 좀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체계와 이 체계에서 중간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열심히 해서 올라가도 그 위로 못 간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일한 만큼 땀 흘릴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 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왜 반쪽보다 못한 독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자, 조금 더 견고한 지방의회가 돼야 할 텐데 앞으로 이 조직권, 예산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까? 이게 이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에요. 인사권만 독립이 된 거예요. 이제 지방자치법이 어쨌든 32년 만에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더 법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의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네. 국회의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려면 제가 볼 때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와 같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지방의회법이 언제 개정이 될지가 미비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초의회와 지방의회 인력들을 좀 이렇게 선순환하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례로 선관위가 그렇게 하거든요. 네. 선관위 같은 경우에 중앙선관위가 있고 경남도 선관위가 있고 기초, 네, 창원시 네, 네. 같은 경우에 창원시 선관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자유롭게 인사가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네, 원래 그래서 같은 조직인 게 아닌가 따로 보네요. 뽑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직은 같지만 인사를 네. 따로따로 뽑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인사 발령을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건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아마 인사 발령이 왔다 갔다가 쉽게 될 텐데 자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의회 의장께서 네. 18개 시군에 있는 의장님들을 좀 다 의회로 불러서 네. 뭐 업무 협약을 좀 맺어서 아. 필요할 때 뭐 예를 들면 8월 달에는 어디 군의회는 의회가 열리는데 네. 경남도의회는 8월 달에 안 열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 인력이 좀 군의회로 가서 좀 네. 같이 역할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끼리 좀 유연하게 활동을 그렇죠.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어떤 사항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신의원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네. 지금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자구책으로 약간 그 직원 간의 순환 보직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서 간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자. 그런 건 정말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제일 핵심은요, 근간입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작점이 돼야 되거든요. 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냐면요. 그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요, 각 지역마다 특수성에 의해서 그래서 의장단 파행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선출 방식이나 이런 갈등 해결 방식 등 모든 것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이면서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발전을 시키는 건데 지금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인사권 독립을 하고 있지만은요, 지방자치법에 이제 종속된 개념을 하거든요. 그럼 지방의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독립된 기구로 보고 지방의회법이라는 보편적이면서 모두에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빨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지방 그 자치법을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국회를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일부만 했다는 부분 그런 네. 부분은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법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분들에서는 많이 생각보다 잘 모르겠다.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 분명히 하실 겁니다. 네. 그거를 납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이번 그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인사권과 정책 지원 간 제도를 받은 지방의회가 보여줄 겁니다. 이런 권한을 줬을 때 잘 할 때 우리가 지방의회법이 꼭 필요하다는 걸 납득시킬 수 있는 게 지방의회 몫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의회 의원의 전문성만큼 이 사무처의 전문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지방의회법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 선출되고 매번 이제 2년마다 선출될 의장님들의 의장님들의 이 뭐랄까요? 이 스스로 이제 이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네. 게 저는 첫 번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책 지원관들이 226개가 넘는 지방의회가 전부 다 동시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좋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텐데요. 이런 정책 지원관들을 우리 경남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잡아둘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